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KSP입니다. KSP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드려서 이제 선박, 조선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엔진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고, 엔진 밸브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서 점유율을 70% 이상 차지하고 있는 독과점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이중연료 추진 엔진이라던가 혹은 조선업에 대한 슈퍼사이클에 들면서 이 엔진 쪽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목을 하고 있는 곳이고, 저는 예전부터 HST 엔진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상증자, 유상증자에 전부 참여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는 이제 뭐 무상증자라던가 유상증자에 대한 그런 신주까지 전부 다 받게 되면 꽤나 큰 수익으로 지금 보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KSP는 이런 엔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엔진 밸브를 만들고 있고, 국내에서는 점유율이 70%가 넘는 그런 기업이고, 그 외에는 이제 뭐 기계라던가 산업기기 혹은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형단조품이라던가 아니면 소재들을 임강공해서 또 판매하는 그런 사업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 HST 엔진, STX 엔진 이런 국내 기업들은 물론이고, 중국, 일본, 유럽에까지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수출 비중은 대략 한 20% 이상, 그리고 내수 비중이 거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그런 조선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내수 비중이 훨씬 더 높은 그런 사업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환경 규제에 따라, 환경 규제에 대한 강화에 따라서 사실 LNG 선박에 대한 수주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나 노후 선박에 대한 교체라던가 혹은 노후 엔진에 대한 그런 이중 연료 추진에 대한 교체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여기에 핵심 부품을 가지고 있고 납품하고 있는, 엔진 밸브라는 것을 납품하고 있는 KSP에 대한 수혜도 저는 꽤나 크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실적만 보더라도 지금 주가는 굉장히 장기간 이런 식의 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그에 반해서 실적은 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특히 이제 2019년, 2020년도에는 조선업이 굉장히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쪽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자동차라던가 여러 가지 산업 기기에 대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타격을 많이 받지는 않았습니다. 역대 최고의 그런 수주 잔고라던가 수주 잔고에 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지금부터, 특히나 오늘 이제 거래량이 좀 크게 들어왔습니다. 변동성이 꽤 있었던 날인데, 지지 라인이라던가 혹은 변곡점을 어느 순간에 잡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단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주주가 금강공업이에요. 금강공업을 아시는 분들은 많이들 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그런 건재재 기업인데, 이쪽에서도 꽤나 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대형 엔진 밸브 같은 경우도 국산화, 최초로 국산에 성공한 것이고, 그 전까지는 중소형 엔진, 중소형 선박의 엔진을 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속 엔진 밸브라던가 혹은 저속 엔진 밸브,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저속을 전부 다 한다는 것은 환경 규제에 따라서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형단조 같은 경우에도 뭐 산업 기계 아니면 건설 장비라던가, 뭐 선박은 뭐 당연히 조선 쪽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요. 뭐 방산, 자동차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제품 포트폴리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산미금속, 이제 KSP의 거의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3배 정도의 3배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산미금속을 이제 상장이 아니라 이제 그런 인수합병을 진행 중에 있고요. 삼리금속 같은 경우는 이제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내로라는 그런 단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방산이라던가 아니면 자동차, 선박 엔진, 중장비 부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곳이고, 굉장히 겹치죠. KSP도 선박, 자동차, 산업기계, 뭐 중장비, 방산 쪽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삼미금속도 여기에 들어가는 단조를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1등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산미금속에 대해서 사실 왈가불가가 좀 굉장히 좀 있어요. 제가 만약에 KSP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자기 몸집의 3배가량, 3배가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리스크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렇다고 해서
뭐 유보율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네, 이제 유보율도 적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이쪽에 대한 노이즈가 좀 굉장히 좀 끼고 있으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도가 다른 조선 기자재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작은 편인데 저는 이쪽에 대해서도 그다지 악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중간중간에 뭐 유상증자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 어느 정도의 그런 주가에 대한 출렁임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가격대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좀 자료를 좀 깊이 있게 보다 보면 KSP가 2020년도에 국채까지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떤 국채까지냐? 이제 전략적인 핵심 소재에 대한 개발 혹은 납품에 대한 국채까지인데 여기서 이제 단조가 굉장히 좀 중요시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결국 KSP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엔진 밸브라던가 형 단조 그리고 삼미금속이 하고 있는 단조까지 이제 기술적인 그런 부분이라던가 혹은 고객사 이제 삼미금속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현대자동차도 포함해서 뭐 두산엔진, 두산중공업, 뭐 쌍용차 이쪽에 대한 산업기기, 자동차 쪽에 대한 그런 납품처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결국 기술적인 경쟁력을 위해서 아마 2020년대부터 인수합병을 추진했던 것이 아닌가. 물론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찾기 위해서 사실 좀 분석을 했어요. 그럼 나오지가 않습니다. 네, 아무리 뭐 수소문을 하고 아니면 제가 따로 서핑을 한다거나 전화를 해도 전혀 알려주지가 않아요. 알려주지도 않고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아마 삼일금속을 인수를 하는 것 자체가 특히 보통 인수합병을 추진하면 2, 3년 뒤에 2년에서 3년 뒤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다는 점을 봤을 때에도 2020년대 국제가자 선정이 되었다는 것이 공시가 될 정도면 사실 2019년 2018년도부터 이쪽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것임은 분명하고요. 자,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KSP의 삼미금속에 대한 인수는 아마 이쪽에 대한 소재 산업을 위해서 국제가제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이 소재가 그럼 어디에 들어가느냐 발전용 터빈 그러니까 뭐 LNG라던가 아니면 화학 뭐 정유시설 원자력 이쪽에 대해서 들어가는 곳이고 그 외에도 뭐 항공산업이라던가 뭐 방산산업, 중장비산업 이쪽에 들어가는 전략적인 핵심 소재에 따른 그런 국산화를 이루기 위해서 KSP가 이제 그런 국제 산업에 선정이 되었던 곳이고 사실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었는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수주잔고라던가 재고자산을 보더라도 꽤나 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특히 수주잔고 같은 경우는 역대급 최대 제가 봤을 땐 거의 최대치의 수장고에 거의 근접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실적이 증가하는 와중에 재고 자산이 증가한다는 것은 높은 확률로 기업 측면에서 기업 입장에서 향후 재고 자산을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좀 호황기로 접어드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도 재고 자산을 늘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부분이고 특히 이제 제가 조선 쪽을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도 엔진이 이제 조선 업체들보다 엔진이 굉장히 좀 전방 업체. 그러니까 만약에 조선업에 턴어라운드를 한다면 엔진 쪽에서 거의 가장 먼저 이제 턴어라운드가 된다는 점을 봤을 때에도 엔진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KSP에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원천 기술의 라이선스죠. 이제 독일 기업들의 그런 제조 승인을 이미 보유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뭐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딱히 가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영업이익도 작년 대비해서 뭐 30% 이상 매출액도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지금의 시가총액이 767억이라는 그런 시가총액이 향후에 이쪽에 턴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발생되었을 때 과연 어떤 정도의 그런 밸류에이션을 가질 것인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고평가 영역은 아마도 아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올린 영상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네, 지금 가입해도 괜찮을까요? 비트코인 급등이네요. 갓승. 네, 이건 4일 전입니다. 이것도 곧 떡상할 듯. 필승. 예, 저도 13% 수익입니다. 한국 종목들도 전부 수익권입니다. 이런 장에서 빨강이 천국. 예, 참고로 뭐 오늘도 그렇고요. 뭐 최근에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늘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필승. 네, 역시 상승하네요. 사부님, OCI로 수익이 진짜 여지껏 벤치값 더 벌었어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필승. OCI 짱이네요. 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계좌 신고가입니다. 역대급 상승.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갓승. 필승. 이렇게. 자, 전혀 생각지도 못했네요. 항상 다른 관점에서 분석해 주셔서 듣는 재미가 있습니다. 실력도 좋고요.
필승님 좋은 마음 멤버가 된 지 2년 된 나름 화석 멤버입니다. 2년 전만 하더라도 하루 벌어 하루 벌던 제가 투자에 올인하여 사부님을 만났고 경제적인 자유에 가까워졌습니다. 사람을 믿으면 푹 믿는 스타일이라 사부님을 푹 믿었고 그 결과는 경제적 자유이네요. 실제로 이분은 올해 경제적 자유를 이루셔서 긴 여행을 해외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파이어를 잃어도 될 정도이니 생각만 해도 감사함의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영원히 저는 사부님께 감사할 겁니다. 귀신같이 12% 급등했네요. 실력은 정말 인정.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제 눈에 시대의 흐름에도 부합하고 내용도 좋고 차트도 좋아 보입니다. 빠른 급등락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잃지는 않을 종목으로 느껴집니다. 최근 필승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인프라 산업 종목들의 상승세가 엄청나네요. 다시 한번 감탄하며 항상 감사할 따름입니다. 언제나 필승! 투자 중인 기업이네요. 반갑.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단입니다.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이제 조선의 엔진 부품에 들어가는 KSP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조선업에 대한 업황이라던가 엔진 부품에 대한 중요도 이쪽에 대해서도 같이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은 돈이 됩니다. 필승!